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월 13일.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. 모범 택시가 종영을 했는데요. 아유, 군대 다시 가는 이야기. 아유, 섬찟했습니다. 자, 부동산 시장 과연 이런 존재가 될지, 이 제목같이 될지. 먼저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식었습니다. 예,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같이 이런 것들이 과거 대비 폭락해 버렸다. 관심 많이 줄었죠. 자, 부동산.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뭐 고가의 아파트 시장, 예, 대구에는 사실 요 정도만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뜨거웠다가 식었을 때는 개미들의 사체만,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만 이 코인 시장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뭐 언제 다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련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분위기. 자, 매일신문도 이야기합니다. 인구 줄어드는데 아파트 계속 팔릴까? 팔리는 데는 팔리고 제 생각에 안 팔리는 데는 안 팔리고 뭐 그런 시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본이 그 주택 거래되는 것 중에서 이 90%가 예, 신축들이죠. 예. 나머지 대다수의 이 중고 주택들은 거래가 되지 않더라. 예, 가격이 많이 빠집니다. 자, 대구 2030 인구 빠져나가는까지 이제 걱정을 합니다. 자, 2050년경이 되면 대구는 180만 명 정도, 50만 명 정도 줄어듭니다.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? 한 25년 남았는데요. 25년 동안 50만 명이 줄어듭니다. 이것도 학생 수 감소하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좀 가중될 것 같습니다. 뭐 불과 한 3-4년 전에 많이 빠져나갈 때 대구의 인구는 뭐 2030 위주로 한 2만 명 정도, 2만 명 정도 빠져나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연간 한 1만 명 정도 대구의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인구 감소도 간과할 것이 못 된다. 그러니까 야, 저기는 이제 좀 노후되고 낙후되고 요런 것들을 조금 피해서 옮기고자 하는 것들이 이 신축에 대한 욕구를 더 불붙이는 게 아닌가,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전세는 사라지고 매매는 쌓인다. 제가 지난 주간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요. 대구, 부산 같이 요런 경우 조금 제외하고 작년 연말 대비 웬만한 광역시들이 매도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되었던 부분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. 정부 정책 뭐 신 거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신 거 나올 것 같다. 전세는 사라지고 전세가 사라지는 와중에 근래 들어서 또 전세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구 3,600개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4,100개를 넘어섰거든요. 자, 넉 달 만에 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 같다. 2월 달이 되면은요, 내달 발표한다고 했는데 대출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.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방점을 뒀다.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그러면 가계부채를 얼마나 하냐면은 경상 성장률만큼.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이 뭐 2.4%다. 그다음에 GDP 성장률이 뭐 1.8%다. 여기 4.1%로 잡았는 거 보니까 1.8, 2.3 요렇게 보나 봅니다. 물가 상승률 2.3% 정도로 보나 봅니다. 그러면 이게 4.1%잖아요. 총량 규제의 핵심은 이 경상 성장률만큼 가계 부채를 늘려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? 올해네요.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2%대로 제시할 예정이다. 요게 40조 가까이 풀렸던 25년도 요것이 3.8%, 2.8% 정도였나 봅니다. 2%대 아마 이 대출 증가액은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자, 여기 일단 대출로 한번 조지죠. 그다음에 양도세에 유예됐던 것 그것들로 또 하나 조지죠. 또 하나는 대출 금리도 가상 금리
조정하고 대출 심사가 한다. 금리로 또 한 번 조지죠. 전세 시장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 고가 전세 DSR 규제도 또 한 번 잡죠. 그다음 지금 주택 시장을 가장 띄우고 있는 정책 대출, 예, 정책 자금 또한 작년에 한번 좀 줄이는 걸 했었는데요. 정말 취약층 지원 취지를 살려야 된다면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많습니다. 대구의 신축 아파트 살려면 디진털 대출 하려면 한 1억 뭐 1억 5천만 있어도 막 지를 수 있는 상태거든요. 4-5억 빚 내는 사람이 정말 취약층인가? "야 니는 내 주거 사다리 왜 끊으려고 하는데."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. "야 정부가 연초부터 세게 나오는데 야 그래도 야 신축은 귀하고 공급은 부족해." 그래서 자 또 인제 공급 대책도 나올 텐데요. "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" 제 예상으로는 이거 거의 뭐 원희룡식 되지 않을까. 김윤덕도 원희룡식 되지 않습니까? 일단 질러 놓고 봅니다. 어 뭐 "280만 채 플러스 알파를 짓겠다."라고 일단 질러 놓고 볼 확률이 쪼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. 첩첩산중입니다.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지만 보유세 강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여기는 뭐 아직까지 뭐 원론적 수준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돌변할지 모른다. 그런 이 불확실성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제목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이 서울의 거래량을 보고 제가 그 제목을 번뜩 떠올렸습니다. 서울의 거래량 11호 대책 이후에 3,200건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다시 4,700건? '대단하다.'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면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 고가 아파트 시장에 거래가 확 늘었느냐? 또 그건 아닙니다. 오히려 서울 이 외곽 쪽에 '야 우리도 키 맞추기 가야지.' 아니면은 '야 이 대출이 이제 불가능해. 이제 강남 입성은 안 돼, 안 돼.'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인서울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뭐 고가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현상도 있지만 그 쏠림은 엉뚱한 쪽에서 나타나고 있더라. 이거 아시죠? 예, 예, 다시 아시죠? 저한 2-3 년에 한 번씩은 다시 군대 가는 꿈 꾸는 것 같습니다. 아리랑 결의였고요. 자, 매도 물량 대구는 별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다른 지역들은 좀 늘어나는 느낌 듭니다. 예. 작년 말 대비해서 뭐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한 뭐 5% 가까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었던가요? 전세 물량 4,086 내일 되면 한 4,150건 이렇게 나타나면요. 전세 물량 전국적으로 줄고 있다는 아까 뉴스 기사도 보셨지만 다시금 반등하고 있어요. 또다시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그러하다. 월세 물량은 3,800개 대까지 와 있습니다. 자,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12월 달 2,200건 수준이거든요. 이게 만약에 서울 수준으로 3,200건 수준에서 4,700건 수준으로 반등하는 그 서울의 모습을 닮았다면 아마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3,500건 정도 나와줬어야지 '아 이게 분위기를 다 같이 타고 가네.' 요런 느낌이었을 텐데요. 잘 나간다는 울산도 잘 나간다는 부산도 그 뒤를 잇는다는 대구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한계는 보인다. 물론 이것이 뭐 대출이 막혀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못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6 년에 대출 시장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. 이것이 또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. 자, 대구 아파트 거래량 2,200 건대로 예상됩니다. 자, 고가 아파트 시장 엄청나게 거래되는 현상도 살짝 주춤. 사실 뭐 여기 요건 좀 건너갑시다. 분양권 거래가 작년 서울 수도권을 잡은 이후로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. 명덕, 이편한 이런 데는 조사했는 게 끝이 났나 모르겠습니다. 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그런 거래들 몸살해야 됩니다.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더라. 일단 실거래 가격은 수성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.
두산 이브더 제니스 또 신고가가 나왔고요. 버머 센트럴 브리지오 이게 많이 빠졌을 때 한 뭐 9억 수준, 네, 한 9억 수준, 9억짜리가 12억 5천이 되었다. 5만 전자가 14만 전자가 되고 20만 원짜리 현대차가 40만 원이 되는 요 시간 동안 그래도 뭐 어디 까먹는 것보다는 낫고 이건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우에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버머 센트럴 브리지오 거래가 좀 있었고요. 신고가가 나오는 곳은 쌍용도 플래티넘 버머 4년차, 6년차 버머 엘리넷들 이게 벌써 6년차입니다. 벌써 6년차입니다.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. 벌써 6년차. 이제 신축이라고 이제 준신축이라고 해야 되나? 이 구분도 사실 애매하죠. 그다음 만초자리는 23년식 아파트, 2022년식 아파트, 아니면 입지가 굉장히 좋죠. 이런 데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. 이런 것도 오랜만에 거래되네요.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. 자,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약간 이래 우상향, 이 꺾인 이후에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5억대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캐슬 골드박 같이 20년 차 접어들고 또 5억대, 뭐 4억대 이런 것들은 이 현상 유지죠. 현상 유지하는 정도 수준. 그리고 가격이 더 내려가면 이렇게 수성 월드 메르디앙 이런 것처럼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도 나타나더라. 또 어느 지역을 한번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? 어느 구를 볼까요? 동구 쪽을 한번 볼까요? 동구 쪽도 가격 순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6억 4천. 예, 와, 이제 이름만 듣고 이제 어딘지 찾기도 이제 힘듭니다. 이제 자, 5억대 신축과 6억대 신축. 이안 동대구 한 4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5억 정도, 1억 정도 잘 올랐습니다. 잘 올랐어요. 자, 그다음에 신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진짜 분양권 매물하고 이런 거 장난 아니었던 동네였습니다. 그 대안이 없습니다. 정말 대안이 없어요. 다른 지역도 조금 더 볼까요? 중구 지역도 한번 볼까요? 청내 헬스자이 7억 2,500. 힐스테이트 대구역. 이 태평로 라인을 따라서 8억은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. 자, 6억대 물건 충분히 있다. 청라 헬스자이 23평이 6억 1,900. 엄청나네요. 자, 이 정도까지 또 달서구까지 한번 볼까요? 달서구까지 한번 보고 어떤 분은 제 영상 앞부분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뒷부분만 네 말하는 거 듣기 싫다 뒷부분만 보는 분도 계시고 빌리브스카이 7억 8천 축중령 헤린더 플레이스 더원 이런 것도 있었나요? 이런 것도 있었나요? 이 세대수가 작습니다 이제 막 주복 200세대 사실 이런 것들 다 그래도 분양가도 되게 굉장했었던 곳이거든요.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, 뭐 그럴 때 봤을 때 23년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6억 2천. 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제하고 나면 이렇게 신고가로 보여도 이런 분양가 높았던 신축들 그렇게 크게 또 남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. 정말 이게 정말 잘 골라야 되는구나. 확률상 봤을 때 이 뜰만한 곳을 잘 골랐을 때 그나마 수익률이 나오는데 또 그만한 수익률을 담보받으려면 또 그만한 자금의 투입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되는 방식은 뭐 어느 자본 시장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제가 올해 거의 은값을 이야기 드렸을 때 38불 요 정도 수준 할 때 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금을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은을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은값이 지금 뭐 85불. 근데 그때 당시에 은계 하나 1kg짜리 하나를 뭐 180만 원 혹은 19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거든요. 지금은 막 540만 원 이렇게 부릅니다.
몸값은 2배 올랐는데 이 실거래되는 이 실물 가격은 한 반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. 자 월성 3종 요런 것들도 크게 뭐 돋보이진 않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짓고 뭐 더 아파트를 더 짓고 옆에 분양을 해 주고 해 줘야지 얼쑤절쑤 이렇게 막 할 건데 없어요. 현대 아이파크 얘는 또 세게 나갑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렇게 강한 반등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는다. 대다수의 아파트들. 차트상으로만 요렇게 눈으로 한번 봐도 '아 이 비싼 놈만 가는 시장이구나.'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. 뒷부분은 뭐 그닥 특이한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네요. 네 시청 감사합니다.